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면 돈만 날립니다 라는 주제로 좀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그동안 저희 마케팅 학교나 라이브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나 메타, 구글 이런 매체 광고 위주로 저희가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도 퍼포먼스 광고 대행사인데 이 바이럴 광고의 중요성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거를 좀 같이 병행하면서 효율을 냈을 때가 훨씬 더 단기에 원하는 목표를 많이 도달했던 적이 많아서 오늘은 아예 바이럴 마케팅 위주로 좀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매체 광고들이 있죠. 이 매체 광고와 바이럴 광고를 왜 병행을 해야 되냐라는 거를 먼저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걸 좀 구분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매체 광고랑 바이럴 광고는 아예 목표가 다르고 결이 아예 다른 매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잘 되는 브랜드들을 보면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랑 바이럴 마케팅을 좀 같이 잘 혼합을 해서 미디어 믹스를 했을 때가 훨씬 효율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실 저희가 병행해야 되는 이유는 보통 2차 검색 이탈 방지라는, 이걸 좀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2차 검색 이탈 방지라고 저희가 좀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퍼포먼스 광고를 뭐 DA랑 SA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 광고에 유입돼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 대부분 이제 블로그나 지식인 등을 통해 가지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은 다음에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네, 2차 검색 방지, 이탈 방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바이럴 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네이버 검색 광고나 배너 광고 아니면 메타 광고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사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홈페이지나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유입을 시키겠죠. 근데 보통 저희가 전환율이라고 하는 게 10%가 가장 일반적인 퍼센트인데, 이 이야기는 하루에 100명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제품을 보더라도 100명 중에 10명만 구매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명 중에 또 대부분 90% 이상은 바로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플랫폼에 이 브랜드나 제품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여기서 구매를 좀 확정짓는 단계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후기 혹은 평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함도 있고, 두 번째, 사실 좀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대행사나 마케터는 여기까지만 아마 말을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게 100명이 유입이 됐다라고 했을 때 10%인 10명만 구매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90%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훨씬 더 많은 수치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보통 광고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사람이 구매를 하지 않고 이탈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은 한번 인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네이버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어쨌든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 우리 제품에 대한 콘텐츠가 많고 점유하고 있는 곳들이 많을수록, 지금 당장은 광고를 통해서 이탈한 사람이 90%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광고가 아닌 콘텐츠로 우리의 브랜드나 제품을 접하게 되면 사실 이게 또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이럴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매체 광고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거의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사실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브랜드 신뢰도나 인지도 확보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좀 실제 이제 대리님의 경험에 비춰서 이게 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광고는 우리 제품이 좋다, 우리 제품을 사야 된다,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광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퍼포먼스 광고랑 바이럴 광고의 차이는, 바이럴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제품을 좀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브랜드 신뢰도나 인지도 확보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실제 사례와 좀 빗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기존은 사실 광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 브랜드가 우리 제품이 좋다라고 본인들의 본인 입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바이럴 광고 혹은 인플루언서 광고나 리뷰 광고라고 하는 것들은 이 브랜드사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인 혹은 실제 소비자인 사람들이 이거를 분석을 하고 이용해본 후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신뢰도나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 좋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브랜드 신뢰도랑 인지도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이 바이럴의 목적을 가지고 매체 광고에도 활용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시로 보면 아마 메타 광고는 대부분의 브랜드사들이 진행을 하실 것 같아서 예시로 말씀드리면 메타 광고를 진행할 때 그 페이스북 페이지의 명이나 계정명은 브랜드사의 명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브랜드의 계정이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바이럴 계정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걸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실제 바이럴 광고 진행했을 때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나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는 제3자의 후기가 중요한 것처럼 매체 광고 진행할 때도 이거를 녹여서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로 설명드리면 만약에 뷰티 광고주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A 브랜드라고 하면 A 브랜드의 명을 가지고 메타 광고를 진행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이럴 계정이나 파워페이지 같은 느낌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진행해요. 예를 들면 계정명이 뭐 30대 여자들의 추천템 아니면 연예인 추천 모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특정 브랜드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3자가 이 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때도 바이럴적인 요소를 많이 녹여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전환 단가 절감이라고 저희가 써놨는데 일반적으로 전환 단가를 개선하거나 성과를 이야기할 때는 대표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많이 말씀을 하시지 바이럴 쪽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환 단가가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짚고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100명이 보고 90%는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어려워요. 근데 바이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좀 노출이 되고 뭐 고객들에게 신뢰도를 쌓는다면 이제 광고를 클릭해서 실제 구매나 문의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환당 단가가 절감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럴을 진행하시는 분은 대부분 그냥 뭐 노출 아니면 실제 후기 쌓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환 단가를 절감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한 고객에게도 바이럴이 닿는 영역이 있고 실제로 이 구매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고려하는 단계에서도 바이럴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광고주분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인 전환 단가를 절감하는 데 바이럴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바이럴 광고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왜 병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서 서로 연관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 바이럴 마케팅을 좀 잘한 브랜드들 성공 사례들이 좀 어디가 있나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그 브랜드들이 성공했던 바이럴적인 전략이 어떤 거였는지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바이럴 마케팅으로 잘했던 업체들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희가 진행했던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예시라서 사실 첫 번째 브랜드는 라라스윗이라고 하는 이제 저당 디저트 아이스크림이나 요거를 좀 많이 홍보하는 브랜드사가 있는데 해당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뭐 유명인이나 아니면 유튜버나 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분들을 협찬을 진행을 하면서 그 콘텐츠를 만들고 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또 매체 광고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또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대리님이 생각했을 때 좀 바이럴 마케팅을 잘한 브랜드 하면 또 어떤 게 혹시 좀 떠오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땐 유아정도 정말 바이럴 마케팅이 잘 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그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들도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관객 수를 늘리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근데 사실 바이럴 마케팅이 업종을 떠나서 되게 많이 사용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예 자극적으로 이슈가 되게끔 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거를 확산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본 이 콘텐츠를 접한 사람들이 본인도 이 콘텐츠에 합류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아까 요아정 브랜드를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요아정 같은 경우는 매체 광고를 많이 한 브랜드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가 보통 4대 매체라고 하는 이 광고 매체는 거의 사용을 안 한 브랜드인데 어떤 걸 많이 했냐면 초반에 소비자들이 이 콘텐츠를 접하면 나의 콘텐츠도 노출을 하고 싶다라고 유도하는 콘텐츠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보통 저희가 이제 요아정은 조합, 맛있는 조합, 아니면 특정 유명인들이 추천하는 조합 이런 식의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었는데 이런 콘텐츠이다 보니까 이걸 접한 사람은 나도 저 조합으로 따라 먹어봐야지 혹은 내가 원하는 걸로 나도 나만의 조합을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것 또한 사실 바이럴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두 개 브랜드를 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업종별로 어떤 바이럴 전략이나 매체들이 좀 필요한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업종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특히나 이 바이럴이 중요한 업종들을 몇 가지 좀 나눠서 실제 그 제안드리는 매체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커머스 업종도 아니고 이런 고관여 업종에 좀 바이럴이 적합한 게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업종별 바이럴을 추천드릴 거는 고관여 업종에 해당하는 금융, 부동산, 의료, 전문 서비스 이런 업종들이에요.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바이럴이 중요한데 대리님이라면 이런 업종을 진행하실 때 어떤 바이럴 매체들을 좀 진행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우선 지식인 등급 배포나 아니면 언론 보도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 이렇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지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단가가 높은 것들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후기를 사실 남기기가 어려운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보통 저희가 이 해당 업종들의 좀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는 기자단이나 이 기자단 같은 게 아니라고 하면 언론 보도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매체들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네이버에 있는 지식인 광고도 바이럴로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 이 플랫폼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런 업종들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바이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업종들은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런 전문성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3자가 매우 많은 다수가 이 업체는 이런 전문성이 있더라라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와닿기 때문에 오히려 고관여 업종 같은 경우에 바이럴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꼭 추천하는 매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업종별로 추천할 거는 이제 저희가 B2C 즉 이제 이런 생활에 좀 밀착되어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식품이나 육아용품, 생활가전 등등 이런 업체도 사실 바이럴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업체를 만약에 대리님이 만든다고 하면 어떤 좀 바이럴 매체들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맘카페 아니면 대형 커뮤니티 침투 그리고 체험단 위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사실 A의 예시를 들었던 업종이랑 B랑은 완전 거의 극과 극으로 저희가 비교해서 할 수 있게끔 바로 연달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러한 생활 밀착형은 사실 중요한 거는 실제 그걸 사용했을 때 후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체험단 형태로 이 제품을 언박싱하는 단계부터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어떻더라라는 걸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체험단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혹은 식품이나 육아용품, 생활가전 특히 이런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특정 타겟 즉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나 커뮤니티에 저희가 좀 후기성이나 아니면 추천하는 거 비교하는 콘텐츠 이런 걸로도 바이럴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세 번째,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게 바이럴이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IT 서비스나 앱 같은 것들, 어플 있죠? 어플도 사실은 바이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IT 서비스나 앱 같은 경우는 일단 IT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보가 좀 필요한 거고 이 A와 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성이나 추천하는 매체는. 근데 이 앱, 저희가 지금 어플 같은 것들은 바이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사실 웹사이트는 광고를 보거나 어떤 정보를 봤을 때 클릭해서 들어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어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를 해야지만 사실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그래서 특정 앱을 다운받기 전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찾아봅니다. 뭐 예시로 보면 보통 저희가 좀 편하게 예시를 들어드린 게 뭐 사진 보정 어플 아니면 뭐 촬영 어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 또한 바이럴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거나 이게 유행이 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나서서 광고를 보고 다운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외에도 뭐 사실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 관련된 어플이나 혹은 아마 많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근이라는 어플도 사실 4, 5년 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이제 중고나라라고 하는 이제 웹을 기반으로 많이 했던 플랫폼인데 이 어플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당근도 바이럴을 굉장히 잘했던 이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앱을 다운받게 하기 위해서는 바이럴적인 콘텐츠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사전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서 이런 IT 서비스나 앱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바이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앱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통은 어플을 다운받는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앱스토어 같은 곳에서 다운받기 전에 이 앱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남겨진 리뷰를 보고 안 좋은 리뷰가 있거나 뭐 오류가 많다던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던가 이런 부정적인 리뷰가 있을 때는 다운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탈을 하다 보니까 이 리뷰 관련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우리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후기들을 계속 바이럴적인 광고로 보완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은 재테크나 투자 관련 업종 굉장히 바이럴에 중요한데요. 이 재테크나 투자 관련 업종은 이제 대리님 기준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추천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금융이나 재테크 카페를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지식인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거의 저희가 이제 커머스를 제외하고 보면은 거의 비슷한 특성이긴 한데 재테크나 투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시로 보면은 뭐 이런 공통의 관심사로 모여있는 것들은 대부분 카페 혹은 특정 커뮤니티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짠돌이 부자되기 이런 카페들이나 아니면 이런 재테크나 투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이런 곳에 저희가 보통 주기적으로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는 이런 바이럴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종별로 추천하는 바이럴이 사실 굉장히 많고 그 브랜드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매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좀 바이럴 광고를 진행하면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건 사실 리소스가 많이 들어요. 어떤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부터 어디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노출을 할 건지 어디에 좀 배포를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매체 광고보다 훨씬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바이럴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프로모션을 좀 한번 준비를 해왔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바이럴을 진행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블로그 체험단이나 바이럴 같은 이 기자단 같은 바이럴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언론 이제 기사, 홍보성 언론 기사를 좀 서비스로 한 건 정도 송출을 더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선택하실 수 있어요. 블로그 체험단이나 기자단 바이럴 진행하실 때 카페 침투. 사실 언론 홍보 기사가 맞지 않는 업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저희의 고객이 모여있는 카페들에 저희가 한 3건 정도는 서비스로 송출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는 사실 카페나 언론 기사 이런 게 사실 필요가 없는 업종이에요 라고 하면 이게 혜택이 사실 없게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블로그 리뷰 광고를 이제 10건 이상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체험단이든 기자단이든 3건 이상은 무조건 서비스로 해드리겠다 라는 걸 저희가 좀 준비를 해왔고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바이럴 프로모션을 준비해온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예시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광고나 메타 광고, 구글 광고 이런 매체 광고들은 어느 정도 세팅하는 방법이나 최적화하는 방법이나 이게 너무 정보가 많아요. 저희 마케팅 학교만 보셔도 그렇고 구글링 하셔도 사실 굉장히 많은 세팅법이나 전략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바이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폐쇄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브랜드들을 컨설팅을 하고 운영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 이 바이럴 광고에 너무 무의미한 비용을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많은 수량을 뭐 배포해서 막 200건 리뷰를 남겼는데 사실 그 200건의 리뷰가 너무 무성의한 리뷰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전혀 이 브랜드에서 강조하지 말아야 될 내용으로 후기가 진행된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타사에서 진행하셨을 때.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바이럴 광고를 기존에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은 수량이더라도 좀 제대로 바이럴을 경험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프로모션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저희 쪽에 문의하셨다라고 하면 이거 다 서비스 처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나 지금 김지수 마케터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두 가지예요. 저희는 사실 전문 영역을 따지면 퍼포먼스 마케팅이 훨씬 더 전문 영역이거든요. 근데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다 보면 이 매체 광고에서 너무 입찰 경쟁이 치열하거나 혹은 이미 특정 브랜드가 선점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체 광고는 비용을 계속 들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광고 예산이 줄어들거나 광고를 오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노출이 안 되는 이슈가 있는데 바이럴은 사실 거의 반영구적이거든요. 1회의 비용을 가지고도 이 콘텐츠가 계속해서 노출될 수 있는 거라서 한번 전략적으로 이 바이럴을 진행을 해놓으시면 매체 광고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저희가 많이 진행하는 것 중에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시로 몇 개 말씀드리면 경쟁사 키워드를 저희가 바이럴로 잡는 경우도 많아요. 예시로 말씀드리면 뭐 혹시 좋아하는 카페 브랜드가 어디 있으세요? 그 지수대님. 카페요? 네. 요즘에 두쫑쿠 많이 파는데 두쫑크 파는 카페들을 네, 보통 좋아하세요? 보통 평소에 커피 먹으려면 어디 많이 가세요? 투썸 플레이스나 만약에 지금 투썸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투썸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카페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저희 매장 근처에 투썸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바이럴 진행할 때 보통 카페에는 지역명 플러스 업체명을 넣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가산에 있거든요. 가산역 뭐 투썸을 검색하는 사람은 가산에서 투썸을 가려고 하는 거겠죠. 오히려 저희는 신규로 이 투썸 근처에 카페를 연 업자라고 하면 이 키워드를 이용을 해요. 가산역 투썸을 검색했을 때 가산역 투썸보다 케이크가 맛있는 카페 발견.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이럴을 진행하면 저희 카페는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미 너무 유명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나 알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쪽에 유입하는 이런 전략을 저희가 바이럴에서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매체 광고를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효율은 좋은데 전환이 많이 나는 키워드인데 입찰가 혹은 클릭당 비용이 너무 높은 키워드나 이런 소재가 있다고 하면 그걸 저희는 바이럴 쪽으로 많이 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파워링크나 이런 쇼핑 검색 같은 광고들이 블로그나 카페 같은 이런 콘텐츠 영역에도 노출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런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 이런 광고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파워링크 영역에서도 콘텐츠 지면을 별도로 그룹핑해서 그 지면에도 저희가 광고를 계속 노출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는 전략도 보통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럴 광고라고 하면 대부분 많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그냥 체험단 뭐 블로거들,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한테 제품 대량으로 주고 리뷰 잘 써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면 절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럴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량으로 너무 전략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후기를 진행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수량적인 것보다는 이 콘텐츠 하나하나에 우리가 정말 녹이고 싶은 내용 혹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내용 이거를 좀 많이 녹여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는 경험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럴 광고는 사실상 마케터가 얼마나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고 기획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블로거들 섭외해서 모집해서 후기 써주세요가 아니라 저희는 모집할 때 그 모집 조건부터 아니면 뭐 후기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그 가이드부터 이거를 저희는 항상 퍼포먼스 마케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바이럴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바이럴 광고나 이런 리뷰 광고는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는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에 한 번에 의뢰하시는 거를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바이럴 관련해서 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아마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은 저희가 느끼셨겠지만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만 저희가 바이럴 프로모션 내용을 좀 넣어드렸다 보니까 이거를 꼭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0건 정도가 최소 기준이에요. 10건 이상만 진행하시면 저희가 기사를 송출해드리거나 카페 침투에 진행할 수 있는 카페 마케팅은 3건을 진행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블로그 체험단이나 기자단을 진행하실 때 3건 정도를 무료로 저희가 더 진행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영상을 보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신다라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댓글로 마감 안내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뭐 댓글 남기시거나 하시는 것보다 저희한테 직접 연락 주시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희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